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허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OX 퀴즈 마지막 편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마지막이라니. 네, 사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오늘은 눈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상식들 OX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그럼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구건조증 얘긴데요.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더 뻑뻑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안구건조증을 오래 방치하면 시력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구건조증을 심하게 방치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각막에 상처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물막이 오래 깨진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시력의 퀄리티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안구건조증이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염증과도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염증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나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시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저도 좀 앓고 있는데 그때마다 안약을 좀 저만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불편할 때마다 안약을 넣는 게 방법이 될까요? 근데 일단 증상이 있을 때 인공 눈물을 점안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 치료를 동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안구건조증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단계마다 치료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단계에 따라서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눈물을 생성시키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눈물 증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눈물점을 막는 그런 플러그를 눈물점에 꼽아주는 그런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IPL이라는 레이저, 만약에 그런 적응증이 된다면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안약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안구건조증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미용적으로 아니면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라인 문신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시술들이 눈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얘기가 있는데요. 이 아이라인 문신 바로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 사실일까요? 일단 그거에 대한 정답도 저는 O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라인을 받고 저한테 이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꽤 많으시거든요. 미용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술을 받으시는 부위 자체가 그 라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이렇게 예쁘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부위가 마이봄샘이라는 그러한 구조물 근처거든요. 실제 그 마이봄샘에다가 직접 색소를 주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과 전문의 혹은 피부과 전문의, 그런 전문 의사한테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전문가들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눈에 대한 해부학 구조를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이봄샘에 직접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마이봄샘에서는 하는 일이 이제 지방을 생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방 형성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라인 문신 말고도요. 또 여러 가지 미용 시술이 있어요. 네. 뭐 속눈썹을 연장한다던가 펌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일단 속눈썹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연장을 뭔가 붙이는 거잖아요. 네. 붙일 때 본드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공업용 본드 그런 건 아니고 생체에 사용할 수 있는 본드겠지만, 그런 본드 자체도 사용을 할 때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심한 충혈과 이물감을 느끼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속눈썹 펌 같은 경우는 열로 이용을 해서 역시 펌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하시다가 잘못해서 까만 눈동자 있죠. 네. 각막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까만 눈동자에 직접적으로 그 열이 닿으면서 화상을 입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생각보다 실제로.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뭐 혼탁이 생기면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시술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안구건조증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 시술할 때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휴가철 맞아서 또 방학 시즌을 맞아서 라식 수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노안이 빨리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짠가요? 일단 이거에 대한 대답은
X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는 속설인데요. 라식 라섹 수술을 만약에 40대에 근시가 있으신 분들이 받는다. 그러면은 갑자기 가까운 거가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는 노안이 빨리 왔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40대에 있으신 분들이 근시가 경도로 한 2, 3기부터가 있으면요. 그 근시가 원래 있어야 될 노안은 보통 40대, 만 40대부터 오게 되는데 그 노안을 2, 3기부터의 근시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오히려 합니다. 네. 돋보기 역할을 해주면서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게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라식 라섹 수술을 그 40대에 있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런 돋보기 역할을 해주던 근시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돋보기가 없이 뭔가 가까운 걸 봐야 되니까는 안 보이네? 나 노안이 빨리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노안은 라식 라섹은 각막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노안이라는 거는 조절력,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20대 분들이 라식 라섹 수술을 한다고 해서 노안이 빨리 오는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네,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안이 오기 때문에 라식 라섹 꺼리고 있었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은요. 저희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 건강과 관련된 OX 퀴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면 안 좋다. 그래서 최대한 눈이 나빠도 늦게 안경을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일단 이거에 대한 대답은 X입니다. 만약에 약시가 있는 한 5살 정도 아이다. 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안경을 착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약시라는 거는 시력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아이들의 시력 발달은 만 10세 이하까지는 발달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볼 수 있는 최대로 안경을 맞추어서 최대로 보게끔 해 주어야지만 시력이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빨리 끼워주는 것이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안경을 빨리 쓰면은 뭐 콧대가 무너져서 뭐 안경을 빨리 안 씌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경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좀 착용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약시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해줘야 되고요. 네. 시력을 뭐 지키기 위해서 미룰 필요는 없다, 전혀 네.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도수를 낮춘 안경이 최대한 그 근시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정답은 좀 X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도수를 낮게 끼게 되면은 오히려 먼 거리를 보려고 또 눈을 찌푸릴 수도 있고 피로도를 좀 높일 수가 있고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 시력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눈에 맞는 그런 굴절 검사를 해서 제 도수에 맞는 안경을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저도 왜냐하면 속설을 들었기 때문에 왠지 도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만약에 난시가 매우 심하다든지 근시가 매우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도수를 다 착용을 하면은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희가 도수를 조금씩은 낮추고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최대 도수까지 맞추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눈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도수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눈과 관련된 상식들 OX 퀴즈로 살펴봤는데요. 속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이런 사실이 있구나,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를 짚어보면서 많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눈 건강 상식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 어떤 마지막으로 좀 할 말이 있으시다면요. 이거 외에도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이 밑에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2편, 3편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최대한 끌어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또 이거 보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